책이란 거는 뭘까요? 책이나 영상이라는 플랫폼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깨달음을 배제한 채 책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책을 봐도 100권을 봐도 10,000권을 봐도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에 의존하는 거죠. 그냥 그 불안을 책으로 채우는 거지, 실제 책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강의 복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앵무님이 예시 들어주는 거 볼 때마다 약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 존경심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질투도 나고 그런 마음이 또 들고. 근데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보면은 책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앵무님은 특별히 책을 강조하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 4번님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었었어. 책이란 거는 뭘까요? 책이라는 알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책이란 거는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책이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저는 누군가의 경험이나 사고를 간접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책이나 영상이라는 플랫폼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유한한 시간 안에 사람들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깨달음을 배제한 채 책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책을 봐도 100권을 봐도 10,000권을 봐도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책에 의존하는 거죠. 그냥 그 불안을 책으로 채우는 거지, 실제 책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쿠팡 상하차 혹시 해보셨나요? 상하차요? 네.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두 분?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3박 4일 휴가 나오면 그 돈이 없어서 거기 그 현장직을 해봤어요. 그 공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허드렛이라고 나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kg에서 큰 거 콘크리트는 40kg 정도를 날라야 돼요. 한 20년 전에 경험한 거를 쿠팡 상하차에 빗대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저는 1위건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직접 했던 어떤 거에서 파생된 게 몇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쿠팡 상하차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무게를 허리로 짊어지고 이런 것들은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그거를 오래 했다면 이 사람은 인내심이 되게 강하고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쿠팡 상하차를 한 3달 이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이랑 같이 일할래요. 왜냐면 제가 그 공방 일을 해봤을 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연속으로. 근데 그거를 오래 버텼다는 거는 그만큼의 인내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쿠팡 상하차 완전 분석이라고 책을 달달 외워요. 그것보다 하루 이틀 나가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높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다 제가 작게 했던 경험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30년 이상 살아오면 대부분 저는 10만 가지 이상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A가 A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A-1로 통찰을 좀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게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높은 깨달음을 저는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잘 안 읽는 이유가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흡수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을 제가 온전히 흡수하려면 그 한 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을 그 책을 보고 뭔가를 내가 깨달음을 직접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읽은 거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입으로 뱉는 거에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활에 적용되는 거는 되게 국한될 거예요. 그게 저는 두렵고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내 경험에서 하나씩 깨달음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GPT는요, 그러니까 AI는 광폭이에요, 광폭.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가 가능했는데 이 정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GPT는 이 사고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예 사고력 낮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거로. 그러니까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GPT를 주어진다 한들 활용을 못합니다.
정말 좀 잔인하게 예시를 들면 70대 할아버지가 GPT를 쓰는 거랑 대학생이 GPT를 쓰는 거, 누가 더 활용도가 높고 누가 더 똑똑해질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고력을 1 키우는 게 1이 아니라 이제 10씩 키워지는 거죠. AI랑 접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AI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조금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이 어울려서 할 수 있었는데 AI가 적용되면서 아예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한테 사고력이 낮은 사람들은 휘둘려요. 왜냐면 AI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GPT가 100% 정답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고력이 낮은 사람은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맹신하게 되니까. 저는 사고력이 높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보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섹시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풍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까지 4번님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R을 소싱을 할 때 이제 욕구나 플랫폼을 먼저 보고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족하다가 이제 그 R을 먼저 이거 팔아볼래 하고서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팔고 싶죠. 네. 왜냐하면 소싱이 사실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은영식. 맞아요. 맹은영 버전. 아유 그랬어. 근데 이제 엔터 방식과 이제 이렇게 다르니까 맨 첫 번째 내가 정말 욕구를 분석해서 얘를 찾은 게 아니라 얘를 받고 그 본 애를 통해 가지고 욕구를 발견해서 수요 테스트를 이렇게 가니까 거꾸로 가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쭤보고. 자, 좋아요. 간단한 예시로 R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R이란 건 제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본에 가서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근데 일본에 가서 그냥 거리로 나가는 거, 이거 A. 그리고 B는 한국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에 일본에 가서 가는 거.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요? 후자. 후자는 선 플랫폼 호환 소싱이죠. 전자는 R부터 생각하는 거고. 나라는 R이 압도적이면 괜찮아. 한소희 같으면 일본 가도 먹히겠죠. 그쵸? R이 워낙 압도적이면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오누면 일본 가도 당연히 먹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R 자체가, 제품 자체가 뛰어나지 않은 상태면 플랫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모든 R도 잘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스킬이 생기면 옥동자도 헌팅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스킬이 없다라고 하면 선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마케터는 제품을 안 가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경험과 실력을 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교육생분들이 좀 고행길로 가는 게 싫으니까 자꾸 선 플랫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틀리지 않으니까 시장이 원하는 걸로 들어가서 하면 좀 수월하실 거다. 근데 R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억지로 팔다가도 지쳐서 이 일을 계속 못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대기업이나 온라인에도 되게 한 500억 이상 하는 회사들 R부터 누가 팔아달라면 파는 것 같아요? 엄청 깐깐해요. 완전히 고집 부리고 막 시장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해요. 걔네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팔려고 한다? 누가 그냥 팔아달라니까 팔려고 한다? 안 되죠. 네임드들한테 가장 이제 고충을 겪는 게 코치님들도 계시지만 기존 거래처에서 우리 이것 좀 팔아줘. 이런 부탁을 다 받아요. 그건 악성재고죠. 그러면 마음이 동해가지고 한번 팔아볼까요? 이래서 물려요. 거기 에너지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똑똑한 우리 엠타톱 사람들이 좀 야같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사나 이제 공급처들이 거기는 잘 팔리는 것만 가져가고 우리가 팔아달라는 건 아예 안 팔아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너네가 잘못 맞는 걸 우리가 팔아줘야 돼? 누가 제안을 한다는 거는 별로인 알이에요. 내가 찾는 게 좋은 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 드릴 때 에이토님도 앵구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이제 최면을 잘 쓰시고 네네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당신은 무조건 되는 아이다라는 말이 저도 거기에 그렇게 훅 빠져서 믿고 싶어서 이제 그걸 막 써붙여놓고 막 하는데 이게 자꾸 최면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때까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스스로한테 최면을 잘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앵구님만의 다른 좀 방법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과거를 조금 미화하거나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면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최면 거는 거예요. 29번님한테 당신은 내일 밥을 먹을 겁니다. 이건 걸리겠죠? 맨날 먹어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일 마이애미 해변에서 놀 겁니다. 이런 걸 하면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마이애미 상상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되는 알입니다라는 거는 이때까지 작은 성취를 이룬 사람한테는 되게 잘 걸립니다. 맞아, 나는 됐던 기억이 있으니까. 앵무님 말이 맞아, 난 되는 알이야. 근데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되는 알이다라고 믿고 싶은데 본인이 계속 본인을 부정하는 거죠. 난 아니었어.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 그거를 무시하려면 사실은 이제 기억상실증 걸리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편이 될 거 아니야. 아예 과거에 내가 나를 회방을 안 넣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당한 세기로 머리를 치는 게 가장 솔루션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괴짠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최면거는 방법이요. 저는 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믿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까지 슬플 리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연인을,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호르몬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알아본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번을 반복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3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고 설레고 반가운 거죠. 그냥 막 며칠만 봤는데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은 사실 호르몬으로 그 생각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질 때 단순히 그냥 뭐 한 몇 달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슬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번이 반복됐다면 내가 이 사람을 놓치는 게 그만큼 계속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렇게 반복된다라고 최면을 걸고 나니까 내 삶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거나 고통스러우면 그게 영겁으로 반복돼요. 영겁은 10,000단위 이상으로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저는 삶이 당연히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이? 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고통이 없는 걸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뤄지거나 혹은 장애를 겪으면서 늙어가서 죽어가요. 모든 사람이. 시력이 흐려지고 몸을 잘 못 쓰게 되고. 저는 당연히 죄인들이 벌받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삶이. 그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데이터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되는 날이 아니면 너무 피폐함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되는 날이 돼야만 이 생에서 내가 만약 1cm만큼이 바뀔 수 있다면 계속 그 1cm만큼이 성장해서 더 좋아지는 삶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 후회하고 피폐하고 슬프고 끔찍한 삶이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이 약간 불교적으로는 윤회의 개념이고 뭐 다른 종교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개념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제가 생각한 그 나는 반드시 되는 알이다라는 거는 어쩌면 내가 반복되는 이 삶을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주문 같은 거죠. 저는 게임이라고 바라봤을 때 레벨 1부터 100 만렙까지 성장해 나가는 내 인생을 제가 뭐 한 10,000살 정도 돼가지고 그 게임을 나를 돌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재밌게. 그렇게 내가 되는 날로 가는 과정이 내 삶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계속 고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건 주문이자 최면이에요. 그래야 고통이 좀 덜 지독하고 행복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의 고통을 내가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은 내가 계속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상한 이야기고요. 되는 알이라는 거는 되는 알임을 최면 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될 가능성이 0.1%라도 더 생기게끔 하는 내 주문인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주문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복된다면 지금 이 삶을 만족하실 거냐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묘하게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사람들이 습관을 못 바꾸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납득이 돼요. 수천만 번 반복했다면 그거 잠깐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좋은 식으로 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이득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의식도 내 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아, 반복되니까 나는 더 이 시간을 귀하게 쓰고 더 그래, 더 소중한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네, 좋아요. 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최근에 저희 조카가 그 최고에 다녀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마라톤 개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봤더니 42km를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나눠서 뛰더라고. 그러면 몇 킬로죠? 한 명당? 한 4km 뛰는 거죠, 4km. 네, 5명 이렇게 10명이죠. 41을 10으로 나눈.
지금 이런 분한테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4km를 여러분들 안 쉬고 전력으로 뛰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제가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카가 뛰는데. 4km 꽤 길잖아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개죽이지만 내가 뛰고 다음 타자도 내일에 난 거죠. 저는 내 다음에 나한테 누구한테 줄 것인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때까지 한 고생으로 다음에 나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강하지 않은 존재는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은 제 작년에 저보다 강한 존재한테 바톤을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아이디 보면 M군 10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직 M군 4나 5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 M군 10이라는 완성체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이고 그 다음 사람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결정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태한 여러분들한테 넘기기엔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이.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 개주 선수한테 넘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플러스 1이 되는 다음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컨설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옹피 일기에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